제1장 환생 그리고 각성. 두근, 두근.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죽었어야 하는데.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소공자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급하게 달려온 중년 남성의 얼굴이 보였다. 진가의 집사 진복. 진가? 진복? 그렇다면 나는 순간 머릿속으로 무수한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지금 강남 진가의 삼남 집무역이었다. 아니, 다시 집무역이 된 것이다. 그것도 15년 전, 아직 스승을 만나기 전의 시점으로. 거울. 거울을 가져와라. 예, 예. 진복이 황급히 가져온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16살의 어린 내가 비치고 있었다. 환생. 아니, 회귀라고 해야 하나. 천마여록의 힘이었을까. 나는 죽음의 순간 15년 전으로 돌아온 것이다. 소공자님 괜찮으십니까? 3일이나 혼절에 계셔서 모두들 걱정이. 3일? 그렇다. 기억이 났다. 이맘때 나는 강남진가의 무공을 익히다 주화인마에 빠져 혼절했었다. 재능 없는 삼남이라는 낙인이 찍힌 결정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안에는 전생의 모든 무공과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것도 천마여록의 기운까지 흡수한 채로. 나가봐라.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나가라 했다. 알겠습니다. 진복이 물러나고 홀로 남았다. 나는 즉시 내공을 운용해봤다. 우웅. 놀라웠다. 천마여록의 기운이 내 단전에 응축되어 있었다. 단순한 회귀가 아니었다. 전생의 공력까지 일부 유지된 상태였다. 이 정도라면 10년은 단축할 수 있다. 전생에서 나는 30대의 화경에 도달했다. 무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절정 고수였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를 것이다. 배신자들, 스승을 죽인 그 개자식들, 이를 악물었다. 복수,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온 이유였다. 하지만 복수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스승님을 구한다. 그리고 무림맹의 배신자들을 모두 찾아낸다. 그때였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왔다. 강남진가의 차녀 진소연. 내 이복 누나였다. 무여가 괜찮니?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오는 누나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전생에서 진소연은 내가 무림맹으로 떠난 후 마교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진가가 멸문당한 그날 나는 스승의 곁에 있었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걱정했어. 3일씩이나 깨어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누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주화인마는 무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아버님께서 화를 내셨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버지. 강남진가의 가주 진천웅. 냉정하고 무공만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전생에서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누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뭐든지. 지금 무림의 형세는 어떻습니까? 진소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요즘은 마교가 다시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어. 10년 전 정사대전 이후 잠잠했는데 최근 들어 서역 쪽에서 마교 무인들의 활동이 포착된다고 해. 그렇다. 이맘때부터 마교는 서서히 세력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 후 대규모 침공으로 무림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무림맹의 배신자들, 스승을 독살한 자들의 정체. 전생에서 나는 끝내 그들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을. 무여가? 죄송합니다. 생각에 잠겼네요. 푹 쉬어. 내일부터 다시 수련하면 돼. 진소연이 방을 나갔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저 별들 아래 지금도 음모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이번에는 내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겠다. 제2장 가문의 시험. 다음 날 아침. 소공자님, 가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진복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주전으로 향했다. 강남진가는 강남 지역에서 손꼽히는 무림세가였다. 비록 구파일방에는 들지 못하지만 충분한 무력과 재력을 갖춘 명문이었다. 가주전에 도착하자 아버지 진천웅이 의자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화인마에서 깨어났다니 다행이로구나.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전생에서도 늘 이런 식이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주화인마는 수련자의 기본기 부족에서 비롯된다. 내 형들을 보아라. 큰형은 이미 후천 8층, 둘째 형도 후천 7층에 도달했다. 하지만 너는 죄송합니다. 사과만 반복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기회는 주겠다. 아버지가 탁자 위에 서차를 밀어냈다. 3개월 후 청성파에서 소림사주지가 주관하는 무림청년 고수대회가 열린다. 강남의 각 세가와 문파에서 30세 이하의 청년 무인들이 모일 것이다. 무림청년 고수대회. 기억났다. 전생에서 나는 이 대회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다. 주화인마의 후유증으로 무공수련이 더뎠고 아버지는 나를 아예 대회에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큰형 진무성이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공으로 가주 후계자 자리를 확정지었다. 내가 이 대회에서 본선 32강 이상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나는 허리를 굽혔다. 물러가거라. 가주전을 나서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32강? 웃기는 소리. 전생에서 나는 이 대회의 우승자가 누구였는지 안다. 청성파의 장문인 제자 건광검선 소유천. 그는 이 대회를 발판 삼아 무림맹 소맹주가 되었고 결국 정사대전에서 큰 공을 세워 차기 맹주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 생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소유천. 너도 배신자 중 하나였지. 스승을 독살한 배신자들의 명단. 그중 한 명이 바로 소유천이었다. 수련장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수련에 돌입했다. 천마신공. 천마여록을 통해 얻은 이 무공은 마교 역사상 최강의 신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공이기도 했다. 한 번 수련하면 돌이킬 수 없다. 마귀의 잠식당에 이성을 잃을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전생에서 나는 천마신공을 익히지 못했다. 천마여록을 깨물었지만 그 기운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15년간의 수련, 그리고 화경에 도달했던 경험. 나는 천천히 단전에 응축된 천마기를 끌어올렸다. 우웅. 검은 기운이 내 몸을 휘감았다. 순간 주변의 기운이 일그러지며 공기가 무거워졌다. 좋아. 이대로. 천마기를 경맥을 따라 순환시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30분이 지났을까? 파직. 갑자기 경맥 한 곳이 뚫리며 시원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았다. 이건 후천 4층. 불과 30분 만에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역시 천마신공의 수련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천마신공은 양날의 검. 빠른 만큼 위험도 컸다. 정도 무공도 함께 수련해야 한다.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천마기에 잠식당하지 않는다. 나는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청운신법. 스승 청운검존이 전수해준 무당파의 절학이었다. 전생에서 나는 이 신법으로 화경에 도달했다. 아직 스승님을 만나지 않았으니 이 무공은 없어야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자. 무공 하나쯤 알고 있어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즉시 청운신법을 펼쳤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단전에서 일어나 천마기와 부딪혔다. 치지직. 두 기운이 충돌하며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두 기운을 조화시켰다. 음과 양, 마와 정. 서로 상극이지만 동시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존재들. 태극.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다. 천마신공과 청운신법.
두 무공을 동시에 수련하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전생에서는 불가능했던 일.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파악! 내 몸에서 검은색과 흰색의 기운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후천 5층. 그것도 일반적인 5층이 아니었다. 음양의 기운을 모두 갖춘 완벽한 균형의 5층. 하아, 하아.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이 속도라면 3개월 안에 선천에 도달할 수 있다. 선천. 내공을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운용하는 경지. 무림에서 인류고수라 불리는 최소 기준이었다. 전생에서 나는 20대 중반의 선천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6에 도달할 것이다. 누구냐? 갑자기 살기를 느끼고 몸을 날렸다. 창. 내가 있던 자리에 검이 꽂혔다. 역시 실력이 있었군. 주화인마는 위장이었나?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검은 야행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자객이었다. 누가 보냈지? 죽을 자가 알 필요는 없다. 자객이 검을 빼들며 달려들었다. 후천 7층의 내공. 그리고 살수의 검법. 전생이라면 위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 나는 손가락 2개를 펼쳐 자객의 검을 집었다. 뭐야? 자객이 놀라며 검을 빼려 했지만 내 손가락은 쇠집게처럼 검을 붙잡고 있었다. 물어보겠다. 누가 보냈느냐? 이놈이. 자객이 검을 버리고 안기를 꺼내려는 순간. 파직! 내 손에서 천마기가 뿜어져 나가 자객의 몸을 관통했다. 컥! 자객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다. 낯선 얼굴이었다. 외부인. 그렇다면 품을 뒤지자 서찰 한 장이 나왔다. 진가의 삼남을 제거하라. 마이너스 혈.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전생에서 진가를 멸문시킨 마귀의 세력. 그들의 수장이 혈마귀주였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나? 이를 악물었다. 전생에서 진가가 멸문당한 시기는 이로부터 3년 후였다. 하지만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나를 제거하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전생에서 나는 진가의 삼남으로서 별 존재감이 없었다. 마교가 굳이 나를 노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다르다. 천마여록의 기운을 흡수했다. 마교라면 그 기운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재미있군. 나는 자객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시 수련장으로 돌아왔다. 마교가 움직인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3개월. 아니, 2달 안에 선천에 도달한다. 그리고 무림 청년 고수대회에서 우승한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제3장 은밀한 만남. 다음 날, 나는 진가의 서고로 향했다. 강남 진가의 서고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에는 기본적인 무공 비급과 서적들, 2층에는 진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무공들, 그리고 3층에는 가주와 후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비전 무공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전생에서 나는 2층까지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다. 소공자님, 서고에는 무슨 일로? 서고를 지키는 호위무사가 물었다. 수련에 참고할 서적을 찾으러 왔다. 아, 그러시다면 1층으로. 2층으로 가겠다. 하지만 소공자님의 등급으로는 나는 호위무사를 쏘아봤다. 차가운 눈빛에 호위무사가 움찔했다. 아버님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화인마에서 깨어난 아들이 수련에 열의를 보인다는데 그걸 막으시겠냐고. 들어가십시오. 호위무사가 물러섰다. 2층으로 올라가 서가 사이를 둘러봤다. 있다.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이 있었다. 유성보법. 진가의 경신법 중 하나로 별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전생에서 나는 이 보법을 익히지 못했다. 재능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책을 펼치며 내용을 훑어봤다. 동시에 천마신공의 기운을 발동시켰다. 천마신공의 특징 중 하나는 무공 습득 속도였다. 다른 무공을 보기만 해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었다.
물론 그만큼 마귀에 잠식될 위험도 있지만 청운신법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기에 괜찮았다. 30분 정도 책을 읽고 나니 유성보법의 모든 초식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좋아. 이제 실전에서 익히면 된다.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고를 나섰다. 소공자님 찾으신 건 있으십니까? 충분했다. 호위무사를 지나쳐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다. 무역. 돌아보니 큰형 진무성이 서 있었다. 24세 나이에 후천 8층.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청년 고수였다. 형님. 주화인마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괜찮은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무성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림 청년 고수대회에 참가한다며? 예. 후천 3층의 실력으로? 웃기는 소리다. 전생에서도 느꼈지만 진무성은 나를 깔보았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무공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재능이 필요하지. 넌 그 재능이 없어. 차라리 상단일이나 배우는 게 어떠냐? 무공이 아니어도 진가에 기여할 방법은 있다. 진무성이 등을 돌리며 걸어갔다. 진무성. 전생에서 그는 진가의 가주가 되었다. 하지만 결국 마귀의 습격을 막지 못하고 전사했다. 아니 어쩌면 그도 배신자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전생에서 진가가 멸문당한 날 유독 진무성의 시신만 찾지 못했다. 모두 그가 마귀에게 납치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생에서 확인해봐야겠군. 그날 밤 나는 진가의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유성보법을 펼치자 몸이 바람처럼 날아갔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었다. 목적지는 강남의 외곽 화류계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전생에서 이곳에는 정보상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하나인 백호루는 무림 최대의 정보 조직 천하루의 지부였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다가왔다. 백호루의 주인을 만나고 싶다. 저희 루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나는 품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3층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베일을 쓴 여인이 앉아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님. 저는 백호루의 루주백화입니다. 목소리가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정보를 사러 왔다. 오,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마교의 움직임. 특히 혈마교와 관련된 정보. 순간 백화의 몸이 굳었다. 마교라니 위험한 정보를 원하시는군요. 값은 치르겠다. 나는 품에서 금자 100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백화의 눈빛이 변했다. 금자 100냥. 상당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마교의 정보는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나는 또다시 금자 100냥을 올려놓았다. 손님은 대체 누구시죠? 알 필요 없다. 정보만 주면 된다. 백화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3일 후 다시 오십시오. 정보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고맙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살기가 느껴졌다. 슈슉. 안기가 날아왔다.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2명의 자객이 나타났다. 둘 다 후천 8층의 실력자들이었다. 백호루에서 어떤 정보를 캐려 했지? 죽기 전에 불어라. 두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강, 창, 검과 검이 부딪혔다. 나는 유성보법을 펼쳐 두 자객 사이를 빠져나갔다. 후천 5층의 내공으로 후천 8층 둘을 상대하긴 힘들다. 하지만 천마신공을 발동시켰다. 우웅. 검은 기운이 내 몸을 휘감았다. 마귀. 자객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내 놈 마교인이었나? 대답 대신 검을 휘둘렀다. 천마검법 일식 마이너스 혈마참. 검은 건기가 뿜어져 나가
한 자객의 가슴을 관통했다. 크악! 이놈이! 남은 자객이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나는 청운신법을 펼쳐 자객의 검을 막아냈다. 마귀와 전기를 동시에 내 놈 대체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자객의 혈도를 찔렀다. 푹! 자객이 쓰러지며 마비되었다. 누가 보냈지? 죽여라. 좋다. 나는 자객의 목을 비틀어 죽였다. 두 시신을 뒤지니 역시 혈자가 새겨진 서찰이 나왔다. 마교가 백호루를 감시하고 있었군. 아니, 어쩌면 백호루 안에 마교의 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조심해야겠다. 시신을 처리하고 백호루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담을 넘는 순간 거기 서라. 진가의 호위무사들이 나타났다. 들켰나? 아니다. 이들은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진가 주변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소공자님, 호위무사들이 놀라며 다가왔다. 이 밤중에 어디를? 산책이다. 산책이라뇨? 이 시간에? 문제라도 있나? 호위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가주님께 보고는 드려야. 마음대로 하라. 나는 그들을 지나쳐 진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들킬 거라면 당당한 게 낫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밤중에 진가를 몰래 빠져나갔다고? 예. 무슨 짓을 한 거냐? 정보를 모으러 갔습니다. 정보? 무림 청년 고수대회를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렇군. 하지만 다음부터는 허락을 받고 나가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무림 청년 고수대회에 열의를 보이는 게 나쁘지 않은 모양이었다. 가봐도 좋다. 가주전을 나서는데 둘째 형 진무량이 복도에 서 있었다. 무역 잠깐.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진무량은 22의 나이에 후천 7층. 큰형보다는 못하지만 강남에서 알아주는 고수였다. 내가 변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아인마 이후 달라진 것 같다던데 사실인가?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무량이 피식 웃었다. 노력? 좋은 말이지. 하지만 말이야, 무역.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재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문의 창피만 될 뿐이야. 충고 감사합니다. 진무량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진무량. 전생에서 그는 마교의 습격때 큰형을 지키다 전사했다.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모두가 의심스럽다. 진가 안에도 배신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